당무 개입이다. 불법 댓글팀 의혹. 또 폭력 사태를 넘어서 이제는 형사 사건 청탁한 거냐. 국민의힘은 선거를 치를 게 아니라 후보 모두 다 같이 손잡고 검찰에 출석해 수사받아야 한다. 이 조국 혁신당 대표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범죄 집단의 자백쇼를 보는 것 같다. 야 이거 배정호 부위원장님 어떻게 봤습니까? 뭐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 다 함께 손잡고 감옥 가서 공멸하자 그런 모습 같은데 일단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헌정사상 집권당이 이렇게 참패한 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집권당 역사상 이렇게 폭로로 막가파 전당대회 한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과정이 잘못되면 결과가 잘못되게 마련이에요. 지난번 과거 때 어떻습니까? MB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아주 죽기 살기로 싸웠잖아요. 예. 그때 MB 쪽에서 폭로한 것이 최태민 예. 관련. 그리고 또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 주장했던 것이 뭐 BBK. 근데 그게 결국은 다 현실화됐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장동 이런 게 다 현실화됐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사실상 사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폭로들이 나왔어요. 당장 지금 한동훈 후보가 얘기한 지금 뭐 청탁 그렇죠?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해서 좀 공소 취소를 해달라. 이거는 딱 떨어진 이거는 청탁이거든요. 그러면은 문제는 한동훈 후보는 문제가 안 되느냐? 이걸 왜냐면 본인도 지금 청탁금지법에는 문제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댓글팀 이거는 드루킹 해가지고 실제로 김경수 전 지사가 징역 2년에 처해졌잖아요. 그리고 뭐 국정원 댓글 사건 또는 그리고 또 뭐 군 댓글 사건 다 사법처벌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장해찬 전 현평론가 같은 경우에 내가 실제로 일원이었다. 나를 형사 고소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물증들이. 그러면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나는 모른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수사가 들어가면은 과연 연결고리가 안 나올 것인지. 그리고 더 위험한 거는 지금 김건희 여사를 완전히 자기들의 정쟁 한복판에 끌어낸 거예요. 이번에 뭐 당무 개입이다. 또는 뭐 전대 개입이다. 심지어는 국정농단 얘기까지 하면서 문자까지 이게 더 폭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한 개, 두 개 의혹이 아닌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국민의힘이 좀 위험스럽고 한동훈 후보에게 제가 한마디 꼭 하고 싶은 건 한동훈 후보는 지금도 특수부 검사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대표가 돼도 특수부 검사식으로 국민의힘 이끌고 가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되고 대통령이 돼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도 질렸는데 또 한 명의 특수부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런 국정운영을 하지 않을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아니 그 전당대회가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가 아니고 자폭성 폭탄을 서로 던지는 이런 팀킬의 자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필연적인 구도예요. 왜냐하면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 기존의 다른 전당대회를 다 보면 미래 권력이 전당대회에 나왔던 사례가 김무성 대표가 2014년도에 나왔던 사례가 가장 최근일 거예요. 민주당만 해도 대권 주자가 당권 현직 대통령이 있는데 대권 주자가 당권에 나와가지고 현 대통령과 각을 세운 사례가 없죠. 사실은 이해찬 전 대표 같은 분이 당 대표를 했을 때 민주당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전성기였죠. 왜? 그분이 대통령이 될 일은 없으니까. 뭐냐면은 한동훈 후보는 미래 권력을 지향하다 보니까 현재 권력과 충돌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번에 보니까 한동훈 후보의 머릿속에는 많은 캐비넷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럴 때는 요거 꺼내서 쓰고 저럴 때는 요거 꺼내서 쓰고 그래서 좀 걱정스럽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정치인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근데 캐비넷이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상대 후보 쪽에서는 한동훈 후보의 EB 리스크다 이렇게 주장을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를 제가 조금 바로잡고 싶은 게 이것이 부정청탁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무리 법적으로 해봐도 실제로 피의자나 피고인이 법무부 장관을 만나서 난 정말 억울하니 이 재판은 제발 철회해달라라고 요구해도 청탁금지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법령에 위배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부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게 따지면요, 장관이랑 검찰총장이랑 수사 담당 검사한테 탄원서 보내는 것도 죄다 부정청탁법에 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문자 보낸 게 당무 개입이다. 그렇게 따지면 수많은 문자들을 받거든요. 김혜경 여사는 문자 안 받겠어요? 네, 그것도 다 당무 개입이죠. 그러니까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저는 이번 폭로전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을 너무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댓글 중에 수준 떨어지는 전당대회다, 이런 글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김진욱 대변인, 이제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 4명의 후보들이 계속 이제 이전 투구하면서 먹잇감을 가만히 있는데도, 입을 다물고 있는데도 계속 던져주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너무 많이 던져주셔서 문제예요. 배가 불러. 저희 지금 배불러 죽겠습니다. 정리가 배가 어려워요. 부릅니까? 네, 정리가 뭐부터 주워 어려워. 먹어야 될지 잘 모를 정도로 너무 많이 던지시고 계시는데, 그 중에 가장 최근 거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면, 법무부 장관에게 얘기한 게 청탁이 아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의 지휘권을 써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청탁이 아니죠? 이건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이번 전당대회가 저는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의 분열의 씨앗을 너무 많이 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옆에서 보기에도 옆집에 이 불나는 게 정말 걱정스러울 정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이게 이제 한동훈 후보가 어제 그 발언, 그 나경원 후보의 청탁이 있었다라는 이 발언이 저는 전대 마지막에 막판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사실상 한동훈 후보가 무난하게 1차에서 마무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발언은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지금 국민의힘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큰 불안감을 느끼는 어떤 그런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오늘 저녁에도 또 그 토론회가 하나 있고요. 내일 토론회까지가 있는데, 마지막에 이 문제가 각 후보 진영에 어떻게 충격파를 지금 보내고 있을지, 내일부터 또 그 모바일 투표가 진행되는데, 마지막 이 변수가 가장 큰 변수가 되었다라는 것은 부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민수 대변인, 일전에 이제 나경원 후보가 저하고 전화 연결해서 원희룡 후보가 되면 대통령을 위기에 빠뜨릴 거고, 한동훈 후보가 되면은 여권 전체를 다 위기에 빠뜨릴 거다, 그런 비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보면 나경원 후보도 너무 그런 한동훈 후보의 반발을 초래하게끔 그 질문을 좀 잘못 던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여기에 지금 그 국민의힘 당원들은 계속해서 이번에 당대표를 뽑는 주요한 요인, 누굴 뽑을까 중에서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재명 당대표를 잡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있어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착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한동훈 후보 자체가 법무부 장관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하고 싸우는 거 보니까 잘 싸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야지 이재명 당대표를 잡겠구나라는 착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실적이 없더라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패스트트랙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한동훈 후보가 잘못 건드려도 굉장히 잘못 건드렸고, 보수 진영의 영린을 건드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 패스트트랙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면 이게 패스트트랙 저지 운동을 할 때요, 모든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300명 이상이 넘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당직자들까지 다 나와서 밤잠 못 자면서 싸웠던 건이에요. 그리고 이걸 정말로 저지하려고 했던 게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이것을 이때까지도 잘못이라고 생각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전까지만 해도 우리 정당 웰빙 정당이라고 했습니다. 싸울 줄도 모르는 정당이라고. 근데 이때 당시에 웰빙 정당이라는 이 이름표를 떼게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에 와서지만은 이거 지금 분명한 것은 이 두 가지 다 무용하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성정당으로 인해서 지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깨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공수처 만들어지고 나서 이 정권 끝날 때까지 기소 한 건인가 두 건뿐이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이게 정권이 바뀌면요, 이런 공소권에 대해서는 이게 공소에 대해서 취소가 일어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거 법무부 장관이 검토했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무려 현 전현직 의원 27명이 지금 기소당했고요. 민주당 의원들도 4명이나 기소당한 건이에요. 그리고 이게
법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거 재판을 하거든요. 벌써 31번째 재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안 내는 이유는 뭐냐면 재판에서도 이거 왜 여기로 갖고 와 하는 거예요. 니네들끼리 합의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여야가 이거에 대한 합의 논의도 될 뻔했어요. 근데 여기에 민주당이 계속 이재명 대표 기소권을 걸쳐넣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건이에요. 이건 사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 건이.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한동훈 후보가 잘못 건드렸다는 것 플러스 아까 자폭 전당대회라고 했는데 저도 지금 우려가 돼요. 여기 나왔던 사건들 중에서 아까 단톡방, 민간인들 단톡방도 이렇게 물어뜯는데 네. 이거 지금 당대표 후보들 입에서 나온 건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우리 당을 힘들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한동훈 후보 비겁하고 야비하다, 정치 초보 한심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자 그럼 나경원은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유죄 판결 나오면 그건 당 위험에 빠뜨리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왜 부정청탁 아닌가? 그럼 민주당 의원 4명이 아까 기소됐다고 했죠. 그분들도 함께 공소 취소하라고 했어야지 이런 의견이 같이 있습니다. 하라고 한 겁니다. 예. 같이 하라고 한 같이 거죠. 하라고 같이. 했다. 예. 아니 네. 자기 것만 청탁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이건 네. 민주당까지 얘기한 거예요. 네, 네. 민주당까지. 네.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를 공소 취소하라는 네,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보도가 많이 안 잘못되고 됐어요. 있어요. 네, 잘안 돼요. 네. 어떻게 이 27명 중에서 혼자만 취소가 됩니까? 네, 31명 알겠습니다. 중에서.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야 정당한테 다 촌철살인의 댓글을 주셨는데 국민의힘은 진흙탕 폭로전에 자폭 자해 전당대회로 폭막할 거고 민주당은 어대명 대관식 전당대회 파리 올림픽까지 무관심으로 파리 날릴 것 같다 이런 놀라운 댓글을 주셨습니다. 차라리 팔이 날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파리 날리는 게 더 낫다. 얼마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지금 진짜. 심각한지 우리 김민수 전 대변인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